요즘에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많이 좀 거론이 되는 이슈는 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선거전을 원톱으로 이끌었던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언제쯤 짠 하고 여의도 스테이지에 올라설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부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야 그래도 한동훈이니까 이 정도 한 거야 라는 의견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오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당선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아니고 수석 부대변인 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왜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흐름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돌을 던지고 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했죠. 우리 이러지 맙시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입은 뭐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나서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와 같이 당내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시장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 정서나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홍 시장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데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이분이 집권 여당의 2인자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표로서 한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분은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 정도 하실 분이 과잉 평가를 받아서 비대위원 했다. 자기 스스로 망한 거예요. 자, 박지원 당선인 이야기까지 듣고 왔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뉴스웨 라이브 방송 시작 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글의 요지는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좀 옹호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하는 듯한 글을 오늘 오전에 올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친윤 운운하는데요. 이거 뭐 모욕적입니다.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합니다. 누가 감히 대통령을 흔들어요? 반대합니다. 누구와 경쟁구도 운운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이제 본인의 경쟁자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 누구와 경쟁구도를 운운합니까? 아직 대선은 3년 남았어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오전에 올린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제 토요일 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올린 소셜미디어 글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 전 위원장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제 토요일 날 소셜미디어 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 정교한 리더십이 국민 지지를 만날 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저 한동훈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서 빨간색 글자 부분을 한번 봐주시죠.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동훈은요, 여의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언젠가는 다시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이것이다. 뭐 이런 건데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며 성찰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지금 조기 전당대회 6월 말이나 7월 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등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뭔가 정치계에 다시 한번 등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모멘텀을 본인은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게 2년 뒤에 이를테면 지방선거 아니면 보궐선거 등일 겁니다. 근데 지방선거의 주자로 뛰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선택지가 좀 좁을 것 같고 보궐선거 너무 유동성이 커서 지금 전당대회가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선 놓치고 갈 카드인지는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소구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나경원, 안철수 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뭐 공천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는 데는 사실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형이지 실권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저울질하는 한 부분일 텐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물, 사람 얘기를 좀 하는 것인데 뭐 이런 겁니다. 윤홍의 케미는 요즘에 좋아요. 윤홍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그런데 윤한 약간 묘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먼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픽업했던 김경률 전 비대위원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건강만의 문제겠는가? 서운한 마음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예.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되세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데 정작 총선 당시 가장 애썼던 한동훈 위원장을 왜 안 만나느냐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대처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있고 한 걸 봤는데 조금 제가 봐서도 네.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은 전격적이지 않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홍 케미는 좋다. 그런데 윤한 이 두 인물의 요즘의 관계는 묘하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이니까 언제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실의 참모진을 통해서 자, 한동훈 비대위 때 그 비대위에 몸담았던 선수들 용산에 한번 오시지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에 한동훈 비대위원들을 그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월요일 오늘 용산에 오시오. 식사 한 끼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니요. 월요일 오찬 가능한지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동훈 저 몸이 안 좋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용산 대통령실에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겁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4시간가량 관저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민 거죠. 한동훈 전 위원장 용산에 한번 오시오.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랬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니요. 몸이 안 좋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 뭐 이런 소식이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글쎄요. 호평이 아니라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23%는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가정주부층이냐, 무직은퇴층이냐 이런 걸 갤럽 조사가 그걸 조사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으로 좁혀졌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지층이 다 떠났고. 자, 우리가 정치적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세대 간의 교류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회사나 아니면 일터 이런 데거든요. 거기서는 대통령 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 경기도 화성을에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제 혹평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번 화성을에 출마를 해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이 대표가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다시금 소환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퇴근하는 아버지, 10분이라도 일찍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 지금 동탄역에서 남동탄까지 20-30분 걸려서 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동탄 아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그런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습니다. 우리 준석이 꼭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낯간지럽지만 한번 안아주시고 아버지도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냥 내려가십니까? 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가정주부층, 무직 은퇴층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정유라 씨, 최서원 씨 딸이요, 또 이런 소셜 미디어 글을 올렸습니다. 가정주부가 뭐 질이 안 좋다고 읽지 않겠습니다. 뭐 다들 감들 잡히실 거예요. 멋이 어머니 끌고 나와 눈물 콧물 짰습니까? 은퇴층, 국회의원질 하던 이준석에 비하할 분들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키즈가 되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정유라 씨가 이준석 대표를 겨냥을 했는데 송영훈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준석 대표가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아이고야? 그만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 주부, 무직 은퇴층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 발언이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왜냐면요, 그래요? 이게 인터넷에 주학무라고 하는 줄임말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많이 보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커뮤니티들에 가면 예. 그 주학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뭐냐면 주부, 뭐예요? 학생, 무직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줄임말이 맥락이 있습니다. 그 보수 지지층 중에 주부, 학생, 무직자 이렇게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로 비하적인 맥락을 가지고 쓰이는 단어예요. 이준석 대표 평소에 인터넷 커뮤니티 많이 하니까 이 주학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생만 빼고 이제 주부하고 무직 은퇴층 얘기를 그 정도만 하면서 남았다. 지지층이 질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하의 의도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야기까지 좀 해봤습니다.